떴다 뱅뱅 변종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항공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화물기랑 반도체는요 서로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변뱅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뱅 이륙합니다. 이런 질문을 감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쌀 반도체는 왜 항공기로만 실어 나를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공항을 통해서 화물기에 실려 나간 수출 품목의 총액이요 183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56조가 넘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산업의 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관리하는 품목 기준이 있습니다. MPI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반도체 품목의 총 수출액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 품목만 9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6조입니다. 전체 1835억 달러에서 반도체가 970억 달러인데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보면 53%예요. 자, 한국무역협회라는 곳에 가보면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가 나와 있는데 통계를 본격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것이 1988년이에요. 반도체가 항공화물 수출액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한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다. 그럼 바다는 어떨까? 지난해 국내 항만을 통해서 나갈 수출 품목의 총 액수가 4,480억 달러예요. 이 중에 반도체 품목은 16달러에 불과해요. 이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0.4%입니다. 반도체 관련 부품이 대다수지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우리나라 수출 효자 상품은요 빵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배로 반도체 완성품을 실어 나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도체는 왜 항공기로만 실어 나르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리드 타임, 두 번째가 품질 문제입니다. 자, 이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요 주문에서부터 실제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반도체가 하나라도 빠지면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항공기는 배보다 훨씬 빠릅니다. 항공기는 운항 시간이 정말 잘 정해져 있어요. 딱 뜨면 몇 시간 만에 어떻게 도착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확합니다. 반면에 선박은 대륙으로 가는 시간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 걸려요. 물류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고객 입장에서는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다양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느니 비싼 돈을 주고 정확하고 빠른 항공기를 이용하는 게 더욱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이 품질 문제입니다. 반도체는 너무나도 예민합니다.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욱 예민해져요. 반도체는 이 미세한 환경의 변화도 불량의 원인이 돼요. 안정적인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에다가 반도체를 싣고 간다고 생각해요. 평온한 바다면 상관없지만 집채만한 파도가 날라오는 순간 막 배가 이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도체도 똑같이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염분이 있어요. 이것에 장기간 노출되면 반도체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한여름에 바다를 간다고 생각해보면 태양빛이 쫙 내리쬐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어떻게 있어요? 한겨울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영하로 또 떨어지면 그것마저도 또 반도체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바다로 가는 거는 여러모로 온도나 습도 면에서 반도체에게 유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바다가 반도체에게는 정말 가혹한 환경인 반면에 항공기는 온도와 습도 유지가 정말 최적입니다. 화물기 화물칸의 온도는요 4도에서 한 29도 사이로 조정이 됩니다. 반도체에게는 굉장히 아늑한 환경이에요. 비행기는 높게 날지 않습니까? 고도가 높아질수록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비행기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습기가 없는 환경이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행기가 난기를 터뷸러스를 만나면 정말 뚝뚝 떨어지면서 가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변비행 구독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화물기를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화물기 바닥은요 레일로 깔려져 있습니다. 레일에 맞게끔 고박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반도체를 예를 들면 박스에다 넣었다고 칩시다. 박스에 넣을 때도 일단 1차적으로 포장을 합니다. 진동을 최소화하고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1차 포장을 하고 이것을 팔레트 같은 데다가 쌓아 올려요. 또 묶어요. 고박을 해. 바닥에도 고박을 해. 2중, 3중의 어떤 고정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난기류를 만나도 사실상 충격이 덜하다. 이렇게 되니까 리드 타임과 품질이 보장되는 항공기를 쓰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해요. 반도체와 항공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예요. 반도체 덕분에 국적 항공사들의 화물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 화물기가 있어서 반도체를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 촉발된 그 팬데믹 사태 아시죠?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정말 오늘 내일 했습니다. 2020년에 흑자를 기록한 항공사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에요. 당시에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니까 비행기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화물기도 못 뜨고 여객기도 못 떴기 때문에. 근데 여객기에는 여객만 싣는 게 아니라 이 배 부분에 벨리카고라는 화물 칸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줄어들다 보니까 화물 공급은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화물기를 통한 수송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높아져. 항공운임이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8배, 10배까지 차이 났어요. 옛날에는 100원이면 됐던 게 지금 막 800원, 1000원을 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흑자를 볼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지만 단순히 항공 화물 운임이 올랐다고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다? 반도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대표 수출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르는 이 호황기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만으로 건너가 볼게요. 대만에 보면요, 차이나 에어라인, 그 중화항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20년에 흑자예요. 그럼 여기는 왜 흑자지? 대만에요, 세계 1위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TSMC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항공업계를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린 또 대표적인 항공사였던 겁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대한항공이요, 항공기를 처음으로 들여와서 한국과 미국에서 화물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1971년도예요. 그 당시 그 누가 이렇게 정말 긴밀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항공 화물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가 태동한 시기에 반도체를 실어 나르는 화물기가 도입됐다. 기적이면서 또 천운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매각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조건으로 유럽연합, EU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매각해라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인데요. 물류업계에서는 사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분리매각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짙습니다. 지금 다시 항공 화물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여객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화물 운임도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항공 화물은요, 사실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 이런 이제 사이클이 항상 주기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는 항공 화물은요, 계륵이었습니다. 용돈은 벌어다 주는데 이걸로 막 엄청난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또 어려울 때는 계속 적자를 냈고 애물단지 같은 친구였는데, 이것을 분리매각하면 누군가가 인수를 할 텐데 이 인수를 하는 사람이 과연 이 사이클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물류망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고, 정부는 또 물류망을 살려야 된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또 지원을 해줄 거예요. 인수에 관련된 한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차피 항공 운송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정부가 망하게 두지 않는다. 어렵더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줄 것이니까 일단 인수를 하고 보자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에서 적자가 나면 여객이 이것을 커버해주는 구조가 있어갖고 오랫동안 유지를 했던 거고, 대한민국 국가 물류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화물을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유지를 해왔다라는 건데, 과연 아시아나항공에서 떨어져 나간 그 화물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화물기만 떼서 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벨리카고, 이거는 또 분리매각을 하지 않아요. 화물기만 갖다가 과연 장사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냥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변병에서는 화물기와 반도체의 상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왔고 또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산업에게 매우 고맙고 두 산업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분리매각은 양사의 통합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물류망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다양한 우려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비행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